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제네시스 G80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G80 22년식 모델에 대한 소식과 G80 스포츠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G80 전동화 모델, 즉 G80 순수 전기차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려 합니다. 아니 도대체 제네시스 제품 기획팀은 언제 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열일하는 제네시스 브랜드인데요. 곧 GV60도 출시 예정인데 정말 어마무시한 신차 출시 속도를 보여주는 제네시스입니다. 제가 댓글로도 몇몇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웬만한 휴대폰 브랜드보다도 더 신차가 자주 나오는 것 같네요. 먼저 G80 전동화 모델, 오늘 영상에서는 편의상 G80E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G80E 모델의 특징부터 살펴볼 텐데요. G80E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이 아닌 G80 내연기관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된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나 주행 퍼포먼스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했는데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427km라고 합니다. 예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427km라는 수치는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최근 출시된 현대, 기아 전기차 중에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륜과 후륜, 듀얼 모터를 적용하여 4륜 구동 모델만 출시되었습니다. 350kW급 초급속 충전기 사용 시 22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지만 국내 충전 인프라 여건상 350kW급 충전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하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기본 적용되며 전륜 컨티넨탈 4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이 모든 옵션을 기본으로 탑재하여 세제 혜택 후 판매 가격은 8,390만원부터라고 하는데요. 9천만원 미만의 전기차까지는 보조금을 50% 지원받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5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격대로 출시하였습니다. 제네시스 G80E는 현대기아 전기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을 적용한 전기차가 아니라 G80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전기차입니다. 그로 인해 구조적이나 성능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들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직까지 독일 3사에서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E 세그먼트 혹은 F 세그먼트 세단을 국내에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테슬라 모델 S가 있지만 제 생각에 테슬라 모델 S와 제네시스 G80E를 고려하는 타깃층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되며 올해 말에 출시될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래그십 전기차인 EQS 또한 금액대가 2억 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G80E와는 완전 다른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보통 G80E를 고려하는 고객층은 정부 기관의 관용차라던가 기업 임원, 출퇴근 용도로 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G80E의 경쟁 모델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G80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G80 전기차가 나왔다는데 한번 견적이나 내볼까 하는 정도의 호기심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G80의 최대 단점이 연비이자 유류비 측면인데 그런 부분을 상쇄시켜줄 수 있는 모델이 바로 G80E이기 때문이죠. G80 내연기관 차량과 G80E의 구조를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G80은 차량 앞쪽에 가장 무거운 부품인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결합되어 있으며 G80E의 경우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없고 앞뒤 모터가 존재하며 가장 무거운 87.2kWh의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G80E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들과 비교한다면 아쉬움이 남겠지만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해보면 낮아진 무게중심으로 인한 고속주행 안정성 확보 및 회두성이 강화되었다는 게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 모델 중에서는 현재 마땅한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G80E의 출력을 현재 판매되고 있는 동급 내연기관 차량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G80E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같은 바디를 공유하는 G80 3.5 터보와 비교해보면 출력에서는 신마력 낮지만 토크는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기아 K9의 3.3 터보 엔진과 3.8 자연흡기 엔진과 비교해보더라도 마력과 토크 모두 앞서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로는 아직 부족하지만 퍼포먼스로는 확실히 동급 내연기관을 앞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의 최고 장점은 정숙성이라 생각됩니다. 유지비나 보조금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차를 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정숙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G80 2.5 터보를 소유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정숙성, 즉 방음 능력이었습니다. 아마 이건 G80을 한 번이라도 타보셨거나 지금 소유 중인 분들은 공통적으로 인정하실 겁니다. 차가 정말 너무 조용한데 전기차는 파워트레인의 부재로 인해 소음의 원인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G80 2.5 터보도 너무 조용했는데 G80E는 극단적으로 조용해진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노면에서 전달되는 노면 소음과 타이어 소음이 운전자에게는 더 크게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ANCR, 즉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었는데요. 스피커를 통해 소음과 반대되는 방향의 파형을 생성해서 차량 내부를 드라마틱하게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보통 독일 플래그십 세단에 많이 적용되는 기능인데 과연 G80E에서는 얼마나 조용한 실내 감성을 느끼게 해줄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구입을 염두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G80E 기본 모델의 옵션 구성표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기본 옵션이 아주 빵빵합니다. 기본 4륜 구동 시스템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륜 모노 4피스톤 브레이크와 히트펌프 시스템, 배터리 히팅 시스템까지 기본 적용입니다. 휠과 타이어는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이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전면과 전체 도어 모두 적용됩니다. 동급에서 가장 많은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죠. 변속기 방식은 그대로 다이얼 방식이고요. 전기차라서 회생제동 패들 시프트가 적용됩니다. 기어 변속기가 없으니 말이죠. 에어백은 기본 10개이며 앞좌석 승객간 충돌을 막아주는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기본 적용됩니다. 실외 V2L 젠더가 기본 적용되는데요. G80E도 아이오닉 5처럼 V2L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전석 동승석 전동 시트가 기본이며 워크인 디바이스와 열선, 통풍 시트까지 기본입니다. 14.5인치 디스플레이와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기본 적용되며 아마 그로 인해 렉시콘 사운드까지 기본 적용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렉시콘 사운드가 기본인 건 상당히 반가운 일이네요. 저와 함께 기본 옵션을 살펴봤는데요. 기본 옵션이 아주 빵빵하죠. 추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사양에는 컬러가 있는데 컬러는 7가지 유광 컬러가 제공되며 전기차 전용 컬러인 마티라 블루 컬러는 70만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매트 컬러인 무광 컬러 또한 70만원을 추가해야 하죠. 가죽 시트는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이며 270만원을 더 내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선택이 가능하여 프라임 나파 가죽이 적용됩니다. 상단 3개의 시트가 스탠다드 디자인, 기본으로 적용되는 천연 가죽 시트의 디자인과 3가지 컬러이고요. 하단 4개의 시트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선택했을 때 적용되는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입니다. 화이트 크림 컬러의 시트는 270만원을 추가해야만 선택이 가능한 컬러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G80E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시트의 디자인과 G80의 디자인 셀렉션 시트 디자인에 약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퀼팅 앤 파이핑 패턴이 조금 다르죠. 개인적으로는 둘 다 무난한 디자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별로다 싶은 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추가 옵션 사양을 좀 더 살펴보면 파퓰러 패키지의 구성이 좀 달라졌는데요. 기존 G80에서는 2열 컴포트 패키지 1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G80E에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로 적용되었습니다. 차선 변경까지 가능한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성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G80E를 구입하신다면 파퓰러 패키지는 후회 없는 선택이니 꼭 넣으시길 추천드리고요. 나머지는 안 넣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2년식 G80에는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조수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넣어줬는데 G80E에는 또 운전석만 넣어놨네요. 이런 소소한 걸 또 빼놓다니, 이런 걸 보면 또 좋다가도 싫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G80E는 G80과 크기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전장이 10mm가 늘어났고 전고가 10mm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하단에 배터리가 위치하다 보니 생긴 구조적 변화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 무게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G80E는 2265kg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으며 G80은 엔진에 따라 휠 크기에 따라 최소 1785kg부터 최대 1965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G80E는 다른 전기차들과는 달리 충전구가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기차로 오면서 필요 없어진 라디에이터 그릴을 충전구로 만들어 놨는데요. 거의 안 보이는 것처럼 아주 잘 만들어 놨지만 충전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불편할 때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충전기가 보통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항상 전면 주차를 해야 되는 건데 저도 후면 주차에 익숙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전면 주차가 좀 낯선 편인데 이건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올 것 같긴 합니다. 충전구가 앞에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불편함이 또 존재하는데요. 바로 트렁크입니다. 왼쪽이 G80E 트렁크 공간이고 오른쪽이 G80 트렁크 공간인데요. G80E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커다란 턱이 자리 잡고 있어 거의 트렁크의 4분의 1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G80E 차량으로 모여서 골프를 가시거나 트렁크 공간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고민 없이 그냥 내연기관 G80을 사시면 됩니다. G80E의 트렁크는 G80보다 훨씬 좁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따로 2열 시트가 폴딩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G80E가 전기차인 만큼 G80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베네핏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데요. 단독주택 거주와 같이 개인 주차장을 보유한 고객에게는 홈 충전기를 설치해 주고요.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고객들에게는 방문 컨설팅 후에 부착형 콘센트 충전기를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빠르게 보급화되면서 지하주차장의 콘센트를 몰래 사용하는 도전 행위, 즉 전기를 도둑질하는 몰상식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부착형 콘센트 충전기를 설치해 놓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걸 설치하려면 모든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해서 정말로 귀찮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혜택이 다 필요 없다, 난 다른 걸 원한다 하시면 150만 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으로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80E 차량의 보증의 경우 소모품은 3년에 6만, 동력 개통은 5년에 10만으로 여기까지는 기존 G80이랑 동일하고요. 배터리와 같은 전기차 전용 부품은 10년에 20만 킬로를 보증해 준다고 합니다. 이건 타 브랜드 전기차들도 비슷하게 제공하고 있는 보증 조건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G80E에 조금이나마 흥미가 생기셨거나 요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결과적으로 이 차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궁금해지실 텐데요. G80E는 9천만 원 미만의 차량이라 보조금을 50% 지원받을 수 있어 서울시 기준으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파퓰러 패키지 옵션 정도 지원받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8,300만 원 정도의 출고가 가능해지는데 제가 G80 2.5 터보를 7,200만 원 출고했으니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인데 집 근처에 충전 인프라가 없는 저는 G80 2.5 터보를 사겠지만 집 근처 혹은 회사에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G80E를 직접 시승해 볼 기회가 있다면 꼭 시승을 통해서 오늘 전달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본 후기를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곧 최초로 전기차 무선 충전 기능이 적용되는 제네시스 GV60도 출시된다고 하니까 그 소식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